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제가 요새 댓글 리뷰를 합니다.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이 영상 댓글은 그렇게 한 번만 해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가장 나쁜 말 댓글을 한번 대회를 열어볼까 합니다. 리플 가격도 오르지 않고 그렇게 주구장창 리플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고 신경질 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댓글에 대고 스트레스 좀 풀어봅시다. 댓글을 쓰시는 구독자분들이 갖고 있는, 품고 있는 가장 좋지 않은 그런 멘트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후 방송에 그 댓글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스트레스 풀 때도 없는데 우리가 댓글로 한번 스트레스 좀 풀어봅시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지만 욕 같은 건 좀 심한 욕들은 일단 유튜브에서 1차 필터링은 합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되지 않겠죠. 제가 지우는 게 아닙니다. 욕 쓰시는 분들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지우는 게 아니라 욕을 쓰는 여러분들의 글을 1차적으로 유튜브가 자릅니다. 제가 지우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 댓글은 오르지도 않은 리플에게 하든 아니면 비트TV에게 하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가장 좋지 않은 댓글을 써주시면 제가 그거를 오후 영상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플이 탄소 크레딧 및 NFT에서 잠재력을 보이는 XRP 가격 예측. 리플이 탄소 크레딧에 대한 NFT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장도 이제 침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XRP를 여러 곳에서 많이 쓰인다면 그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겠죠. 쓸 곳은 너무나 많죠. 지금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디지털로 행해지는 모든 인프라에서 XRP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게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굳이 사람들에게 광고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잘 찾아냅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교육하는 곳이 없듯이 인류는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 누구를 통해서든 그 모든 걸 마스터하고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스마트폰 인류, 신인류, 5장 6부가 아닌 5장 7부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 생존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냥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가 디지털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할 거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싸고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자, XRP, 리플이 NFT, 게임, 탄소 크레딧 요 컨텐츠에 대해서 잠재력을 보이게 되면 리플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요거는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고, 일단 기술적 상승 자리는 1600원짜리,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허재에 의해서 상승을 하게 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일단 리플의 최고점 48,900원짜리까지는 가고 거기서 이제 얼만큼 상승하냐가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1600원짜리에서 던지게 될 겁니다. 450원, 500원 구간에서 리플 매수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어쩌면 거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리플을 잘 모르는 그들이, 리플이 어떻게 쓰이느냐 잘 모르는 그들이, 리플의 미래성을 잘 모르는 그들이, 비트TV 영상을 안 보는 그들이 1600원이 왔는데 던지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다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상승은 그때부터라는 걸 꼭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XRP 투자문 가격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으로 알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데이터는 제가 따로 보지 않을게요. 되게 어려운 말들을 더 어렵게 써놨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일까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겠죠? 누나라고 생각하는 게 더 속 편할 것 같습니다. FTX 폭락 이후에도 비트코인의 탄력성이 괜찮다. 짱짱하게 버티는 사람들이 많았다. 인양반 비트코인 68,000불이 갔더라도 안 던졌고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굳이 비트코인을 칭찬할 필요는 없는데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왠지 좀 빈정거리고 싶네요. 느낌상 모든 것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FTX 사태를 겪었지만
비트코인의 큰 하락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시장의 충격은 컸지만 그렇게 큰 하락은 있지 않았다. 그거는 던지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그걸 다 누군가는 받아먹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어쨌든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 캐시 우드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거의 비트코인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FTX 사태가 벌어졌지만 심지어 몇몇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상승을 했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XRP가 오히려 시장을 이끄는 느낌을 받았고, 잡코인들의 펌핑은 몇 개 있었지만 여전히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상승하지 않았고, 비트코인이 빠지면 전체 암호화폐가 빠졌던 그 전 시장 상황과는 확실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FTX 사태를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TX 사태는 아직까지도 저는 특수 자본가들, 특정 국가, 특정 인물들에 의한 음모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한 전통 금융 관계자들, 더 떨어지게 해서 비트코인을 줍줍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들이 조금은 틀어진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아직도 저점 매수를 하지 못한, 아직도 승차하지 못한 현대금융가들, 전통금융 회사든 개인이든 정치인이든 그들에 의한, 그리고 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론이 조금은 끼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는 아직도 10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측을 했고, 저는 약간 회의적이긴 하지만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기술을 인류에게 전해준 비트코인의 위대함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XRP 소송이 끝난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들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건간 굉장히 궁금해요. 과연 흡공이란 모든 암호화폐를 빨아들이는 그런 마력을 갖고 있는 코인이 여전히 XRP 소송이 끝난 다음에도 비트코인일지, 아니면 XRP가 그 일을 하게 될지, XRP가 하게 되면 알트코인들만 흡공을 할 건지, 아니면 대장주의 비트코인, 그리고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까지 리플 흡공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건지, 그건 참 궁금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누나인지 어쩐지 정확히 이해하기 힘든, 알고 싶지 않은 캐시 우드의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인양반 요새 입을 많이 털고 있어요. 찰스 허스킨스,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허스킨스는 12월 15일날 리플 소송이 끝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리플 사건에서 이더리움과 SEC 간의 어떤 내용들이 음모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짓거리고 있어요. 지금 리플이 어떤 형태로 싸우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할까요? 리플을 까서 에이다가 얻는 게 뭘까요? 리플이 패소하게 되면 엄청난 시장의 여파가 올 건데, 지가 뭐 맞는 말 하겠다고 무슨 정의의 사도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짓거릴까요? 참 천재들은 그들의 머릿속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리플이 패소하게 되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난리가 날 건데, 그리고 어쩌면 리플 소송이 끝나고 리플이 승리하든 패소하든 이더리움도 불려갈 수 있고, 이더리움이 불려간다는 건 에이다는 딸랑딸랑 거리면서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찰스 허스킨스는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플이 승소하게 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을 다시 한번 저격할 것 같은 느낌이 오니까, 이더리움을 저격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어떤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피해에 대한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겠죠. 리플이 져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는 그 가치보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XRP와 SEC 소송, 그리고 미국의 규제기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암호화폐의 성장, 비트TV의 구독자 수, 정말 요새 보니까 구독 취소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만큼 지쳤다는 거죠. 항상 이럴 때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죠. 시장의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을 때, 이제 다 사라진다고 할 때, 다들 지치고 힘들고 머리 아프고 짜증나고 이럴 때 항상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말도 지겹죠. 제가 꽤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이 말마저도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좀 짜증이 나죠. 그런데 항상 그랬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제가 구독자가 늘지 않고 그리고 조회수가 줄어듦을 느낄 때 이제 좀 오를 때가 됐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자본가들이 지금은 어떤 데이터를 많이 보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는 저희 같은 개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항상 그 시기에 맞게 뉴스를 퍼뜨리고 그리고 그 시기에 맞게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어쨌든 찰스 호스킨스는 다시 한번 SEC가 이더리움에 의해 통제되고 리플을 쫓기 위해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음모론이고 이것은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강한 부정,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불필요한 강한 부정은 항상 그 내면에 파워풀한 긍정의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왠지 그 속담 생각나지 않으세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 같다. 요거 보니까 에이다를 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다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찰스 호스킨스는 12월 15일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한번 봐보시죠. 어떻게 되나.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찰스 호스킨스 트위터 계정에 들어와서 오늘 제가 요구했던, 여러분들께 요구했던 그런 댓글을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